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9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역대급 실적에도 모르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호황과 폴더블 폰 흥행을 앞세운 스마트폰 사업 호조로 지난 3분기 매출 73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다시 썼다. 역대급 실적의 1등 공신은 반도체다. 스마트폰 사업도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 등 신형 폴더블 폰이 출시 이후 100만 대 이상 판매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대급 실적에도 삼성전자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와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 스마트폰 점유율 정체 등 만만치 않은 위기에 요인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보고 배운다. 세계가 한 그래프, 과거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 열풍으로 인한 한국어 배우기 바람은 아시아권에 국한돼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어와 한국의 지면목을 몰랐던 미국과 유럽에서도 한국어, 한국학 열풍이 거세다. 세계인이 짧고 긴 막대기와 동그라미, 네모를 쌓고 붙여서 만드는 한글의 생소한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의 주요 무대이자 첨단 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세계의 고급 공장이자 연구소로 떠오른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강환희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장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에서 알 수 있듯 이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현지인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국어 강좌 개설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부에서는 스탠퍼드와 UC 버클리에 이어 콜로라도 주립대 등지에도 잇따라 한국어 강좌가 개설됐다. 콜로라도 주립대는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 수요가 늘면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한국어 학점 과정을 3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재작년 7에서 9월 대비 손실액 80% 지급 폐업했어도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소상공인 대표 등이 포함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업금지, 제한 업종 구분 없이 손실액의 80%를 보상하는 최종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장밋빛 탄소 감축 발표한 날 새만금 태양전지 사업은 좌초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가 미개발 기술까지 끌어오며 도전적인 계획안을 내놨지만 학계와 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현되지도 않은 발전, 탄소 토치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전기차를 2030년까지 150만 대를 수입해야 한다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을 대거 내놨기 때문이다. 8일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의 24.5% 이상의 고효율 태양전지를 양산하기 위해 3,65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주성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수천억 챙긴 대장동 개발, 송전탑 지중화, 주민 편익은 외면정화. 한국전력공사가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대장동 사업용지 북측에 있는 송전선로와 철탑을 지하에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성남시와 성남의들이 거듭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도 주민 편익은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언론 자유가 없으면 가난해져 가짜뉴스 독재에 맞선 기자. 올해 노벨 평화상이 세계에 전한 메시지는 표현의 자유였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2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마리아 레사와 드미트리 무라토프 등 언론인 2명을 선정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려던 한국 집권 여당의 경종을 울린 셈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신한, K뱅크도 대출 제한, 자금줄 오된다. 신한은행이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 대출을 조만간 중단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모집인 대출 중단은 은행 전체 대출 중단의 전 단계로 인식된다. 다른 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있던 신한은행까지 전세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사실상 모든 은행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K뱅크도 이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플러스 등 3개 상품의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조정했다. 지난 2일 각 상품의 최대 한도를 낮춘 데 이어 연소득 이내로 더 조인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애경, 화학 3사, 통합, 바이오, 친환경 승부수. 다음 달 출범하는 애경케미칼이 2030년 매출 4조 원, 영업이익 3천억 원 목표를 내걸고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 애경케미칼은 애경유화, AK캠텍, 애경화학 등 애경그룹 화학 3사의 통합법인으로 다음 달 1일 출범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3분기 개미 매수 톱10, 수익률 모두 마이너스. 이달 들어 코스피가 3천 밑으로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 수익률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3분기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6조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사들인 종목들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평균 거래대금 또한 올해 하반기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개인이 증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판교 대장동 SK뷰, 죽축에 4만 명 몰렸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동 사태로 큰 관심을 모았던 판교 SK뷰 테라스가 일명 죽축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서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지난 6에서 7일 마감한 무순위 청약에 4만 165명이 몰리며 경쟁률 343.3대 1을 기록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유동규 부임 직후 대장동 용적률 크게 높여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부임하자 대장동 개발 사업 용적률이 150%에서 195%까지 껑충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 설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로 부상하면서 수익성과 직결된 분양 면적이 1.5배나 늘어 민간 사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집 짓는 데 7일이면 충분하네요. 유럽에서 직구한 모듈러 주택 유럽 전문 업체의 다양한 주택 디자인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른 뒤 가전제품을 해외에서 직구하듯 주문하면 현지 공장에서 제작한 창호와 단열재, 내장재, 인테리어 소품들이 설치된 두꺼운 패널들이 컨테이너선을 통해 수입되고 현장에서 미리 공사한 주택용지 기초위에 조립 시공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5에서 7일이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권주일 주택백화점 대표는 기존 제품질, 조립식 주택이 아닌 공장 제작형 주택이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장 제작형 주택은 공장에서 주택 구성품과 완성품을 전부 제작한다. 즉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주택을 제작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에서는 매뉴팩처드 홈이라고 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일만 해선 기술 변화 못 따라가 요즘 스타트업은 일반 공부반 2030 구성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 역량 제고 프로그램이나 관련 사내 모임 지원을 강화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 흔히 MZ세대는 워라밸만을 추구한다는 편견과 달리 자신의 업무 경력 관리를 위한 요즘도 크기 때문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평생 영화만 줬고 산 내 인생 대우받고 산 것은 다 내 덕분. 한국 영화의 스승 임권택 감독의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밝았다. 영화의 바다라는 부산을 찾은 그의 얼굴에는 환희가 서렸다. 6일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에서 검은 정장에 지팡이를 쥔 채 등장한 임 감독은 영화가 좋아서 그거조차서 살았다고 말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계 큰 어른이자 표상인 그에게 아시아 영화의 인상을 수여하며 예의를 표했다. 그는 영화 세계를 지탱해준 1호 한 사람을 지목했다. 바로 부인 채령 여사였다. 부부는 레드카펫에서도 꽉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임 감독은 별로 수입도 없어서 넉넉한 살림이 아닌데 잘 견뎌준 아내에게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영화 감독으로 대우받고 살게끔 해준 우리 마누라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올 줄 알았더니 안 우네. 하하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9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